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노드.js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는 노드.js 설치 및 아톰이라는 에디터를 설치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노드.js를 이제 공부하려면 먼저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이제 기초 문법부터 함께 공부를 할 건데요. 그렇게 깊게까지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왠지 모르실 것 같은 또는 조금 중요한 부분, 아니면 기본적인 부분 해서 제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그냥 짚고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으로 자바스크립트 넘어갈 거고요. 추후에는 노드.js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짚어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챕터 1이니까 새로운 프로젝트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New가 아니고요. Add 프로젝트 폴더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프로젝트 폴더를 추가할 수 있게 폴더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야 되는 공간은 C 드라이브에 보시면 Node.js 폴더 만들었었죠. 여기에서 새롭게 폴더를 만들어주고 그 폴더를 이제 프로젝트 폴더로 add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 챕터 01 언더바 오늘 첫 번째 변수를 배워볼 시간이고요. 그래서 변수의 영어 이름인 variable이라고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폴더를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이제 익스플로러에 여기에 프로젝트 폴더가 하나 생겼죠. 여기에서 새롭게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챕터 ex 첫 번째 예제라서요. ex01 언더바 variable .js 이거 제가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잘 보이시죠? 자, ex01 언더바 variable.js라는 파일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만들어 주시면 이 ex01 언더바 variable. 제가 안 만들어졌네요. 다시 new 파일에서 ex01 언더바 variable.js 엔터를 꼭 쳐주세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폴더에 파일이 생겼죠. 그죠? 자, 여기에서 먼저 변수 선언이라는 것을 해볼게요. 이미 이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오랜만에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변수 선언은 var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에 score라고 해서 변수를 선언한다는 뜻의 키워드 var과 그 다음에 score는 이제 변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score라는 변수의 값을 100점을 저장하겠다. 즉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해 뒀다가 내가 필요할 때 이 값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 변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값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console.log에서 100이 아니라 변수의 이름만 기억하면 값을 꺼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개발자가 그때그때마다 이제 값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이 변수 이름만 기억하면 되는 거겠죠. 저장을 하시고요. 컨트롤 S를 눌러야지만 오른쪽 위에 이 저장을 안 했다라는 이 파란색 점 표시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파일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콘솔 자체가 챕터 00 언더바 스타트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폴더까지 이동을 해야지만 이런 기능도 됩니다. 이렇게 이 폴더까지 이동해야지만 이 파일을 실행시킬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폴더를 이동할 건데 폴더를 이동하는 방법은 여기서 cd 점점 부모 폴더까지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라면 요 딜리트 왼쪽이나 밑에 있는 그 $1 표시 있잖아요. 역슬럿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어느 경우에서는 이제 요런 제가 지금 터치패드여 가지고요.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이런 원 표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역슬럿이
꼭 슬러시라는 요 놈을 반대로 뒤집어 놓은 것 같죠.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구분자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챕터 01 탭을 누르시면은 네, 베리어블이라는 폴더까지 이동하겠다. 부모 폴더까지 이동했죠. 부모 폴더가 Node.js 폴더일 거예요. Node.js 폴더 안에 있는 챕터 01 언더바 베리어블이라는 폴더로 네, 이동하는 거죠. 네, Node.js 폴더 안에 베리어블 폴더 있죠. 그죠? 자,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node 다시 띄고 그 다음에 ex01 탭 눌러주시면 실행시켜 주시면 엔터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는 스코어라는 변수에 접근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100이라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었죠. 그죠? 자, 이거는 변수를 선언한 것이고요. 이거는 변수의 값을 할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변수를 사용한 거죠. 그죠? 변수에 있는 값을 불러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변수를 선언하면서 네, 변수를 이렇게 슬러시를 두 번 적게 되면 요거는 주석이라는 건데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요 주석은 제외하고 예, 주석이 없는 코드만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설명글을 제가 적어 드리는 거예요.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값을 할당. 요 두 개의 작업을 요 두 개의 작업 있잖아요. 요 두 개의 작업을 한 번에 제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변수를 하나 선언할 건데 var 메시지라는 이름의 변수를 한번 선언해 볼 거고요. 네, 담겠습니다. 값을 담아야겠죠. 자, 값은 hello world 라는 문자열을 담아 볼게요. 자, 문자열을 이제 문자열의 리터럴을 의미하는 이 쌍따옴표를 이렇게 감싸주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문자열이다라고 자바스크립트 엔진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값을 이번에도 한번 출력해 볼 건데 콘솔.로그 이 콘솔.로그를 우리가 앞으로 자주 사용할 거예요. 아톰에서는 기본적으로 로그라고 하신 다음에 탭 이미 이 콘솔.로그가 아톰 내부에 이제 저장이 돼 있어요. 그걸 불러내 오는 게 바로 로그고요. 로그한 다음에 탭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콘솔.로그가 자동으로 뜹니다. 워낙 자주 사용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거겠죠. 여기서 메시지 이렇게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저장하시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콘솔로 와서 화살표 위쪽 키 누르면 내가 이전에 실행했던 명령어를 다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엔터 치게 되시면 다음 줄에 hello world라는 값이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동시에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변수 선언 한 줄에 자 var 적으시고요. product 언더바 name equal macbook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맥북이어서 프로덕트의 이름은 맥북이다 라고 이렇게 값을 집어넣어 줬고요. 내가 변수를 이 줄에서 또 한번 선언하고 싶다. 그러면 세미콜론이 아니라 컴마를 적으십니다. 컴마를 입력하고 프라이스 해가지고 가격을 입력해 주는 거죠. 네, 이렇게 달러 입력 표시하시고 얼마 정도 할까요? 한 이 정도 2,000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동시에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하고 값까지 동시에 할당할 수가 있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변수를 선언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홑다운표로 감싸줬죠. 문자열을. 그리고 이 부분은 쌍따옴표로 감싸줬는데 자바스크립트 안에는 홑다운표도 쌍따옴표도 전부 다 문자열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걸 사용하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둘 중에 편한 것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를 우리가 출력을 해볼 건데 자, 로그 탭 하면 콘솔.로그 뜨죠. 여기에 내가 첫 번째 인자로 product 언더바 name 컴마 콘솔.로그라는 함수에 이렇게 파라미터를 두 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컴마로 그걸 구분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price
라고 이렇게 여태까지는 값을 하나 또는 변수를 하나만 집어넣었지만 이번에는 변수 두 개를 넣었죠. 그러면 그 변수에는 맥북과 2,000달러가 찍혀 있을 테니 이게 같이 출력이 될 것 같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또 화살표 위쪽 키 눌러주시고 엔터.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 칸 중간에 띄어쓰기를 하나 넣어주죠. 그리고 한 줄에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두 개 값을요. 자, 이 var이라는 요 키워드는 변하는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price를 다른 값으로 3,000달러로 변경을 한 다음에 이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프라이스를 선언할 때는 2,000달러였지만 그 안에 있는 값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다시 값을 할당해 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로그 탭 프라이스 출력하고 여기서 다시 화살표 위쪽 키 엔터를 쳐보시면은 값이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변수는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값들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자, 에크마 스크립트, 즉 자바스크립트 6 버전부터는 이제 let이라는 키워드와 또는 const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let이라는 이제 var, variable과 비슷한 키워드인데 조금 달라요. 특징이. let은 이제 블록 스코프를 따르고 있고 var은 펑션 스코프를 따르고 있는데 그런 스코프에 대한 개념은 지금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서 일단 let은 접어두고 이 const var이 값을 변경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근데 const라는 이 키워드로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그 변수는 상수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상수라는 것은 이제 변하지 않는 데이터를 담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EX6부터 지원이 되는 거고요. 네, 이 중에서 우리는 const라는 애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const라고 키워드를 적어주시고 여기에서 제가 값을 예를 들어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저장하고 싶다. 그래서 db underbar name 이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얘는 값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얘의 타입이 상수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대문자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소문자로 선언해도 상관없어요. 네. 나중에 이제 이 변수의 이름을 봤을 때 이게 상수인지 이게 상수인지 변수인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문자로 적어준 거고요. 여기에 값을 많이 사용하는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변수를 하나 선언했죠. 하지만 그 변수는 const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 안에 값을 제가 한번 할당하고 나서 다시 값을 할당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db underbar name을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시스템의 관리 도구죠. 관리 도구의 이름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걸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ole.log db underbar name 네.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실행을 하면 에러 문구가 쭉 뜹니다. 가장 위에 보시면 assignment to constant variable 즉 이 assignment는 할당이라는 뜻이고요. 할당이라는 것은 변수의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constant variable 즉 상수 형태의 변수 좀 이상하죠, 그죠? 상수는 값이 항상 똑같은 거고 변수는 변하는 건데 즉 변수긴 변수인데 왜냐면 얘도 데이터를 저장하니까요. 변수긴 변수인데 상수로 선언한 상수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다시 값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고요. 그 밑에 dbname은 출력도 안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돼 버렸죠. 즉 에러가 이제 딱 튀어나오는 순간 프로그램은 종료돼 버린다는 특징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동시에 즉 이 const 변수가 선언된 이후로 그 다음에 값을 입력한 이후로 값이 변경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const라는 키워드를 써서 변수를
선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에서는 변수를 이제 선언하고 할당하고 사용했다면, 두 번째는 이 변수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의 타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챕터 01 언더바 베리어블에서 new 파일, 자, 새로운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파일의 이름은 ex02 언더바, 두 번째죠, 데이터 type.js. 이거 확장자 매번 빼먹으시는 분들 있는데 확장자 빼시면 안 됩니다. 확장자까지 잘 꼭 붙여주셔야 돼요. 엔터. 자,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변수에는 뭐 문자열도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그리고 숫자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데이터의 타입 같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을 적어주지 않는 것뿐이지 데이터의 타입은 존재합니다. 네, 자바스크립트에서도요. 자, 그러면 데이터 타입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숫자. 데이터 중에서 숫자인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요. var, 자, 변수합니다. number 1이라는 변수에다가 100이라는 값을 담아 볼게요. 그 다음에 밑줄에서 var number 2라는 변수에다가 9.99라는 얘는 정수입니다. 그죠? 얘는 소수점이 없잖아요. 얘는 실수죠. 그죠? 그렇게 구분해서 불러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집어넣었어요. 그죠? 자, 우리가 변수 선언할 때는 데이터의 타입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이 데이터, 이 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가 정수인지, 또는 이런 식으로 실수인지, 또는 뭐 문자열인지, 아니면 뭐 함수인지, 아니면 뭐 객체인지, 네.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변수의 타입도 없다. 즉,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타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또 오해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옛날에 저도 그랬고요. 자, 하지만 이 변수에는 들어있는 데이터에는요, 타입이라는 게 존재해요. 타입을 한번 제가 출력해 볼 건데, 로그 탭 해주시고요. 타입 오브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타입 오브라는 키워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오른쪽에 이제 들어오는 변수의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타입을 출력해주는 그러한 키워드입니다. 자, 넘버 1이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콘솔.로그 타입 오브 넘버 2. 자, 두 개의 변수에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있는지 타입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이번에는 노드 하시고요. ex01이 아니라 ex02까지만 적어주시고 탭, 엔터. 자, 그러면 넘버라는 데이터의 타입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정수이든 실수이든 전부 다 넘버라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알아볼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입니다. 자, 문자열도 하나의 데이터로 취급이 되고요. var 이번에는 스트링 1은 a. 네. 다른 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헛다운표를 이제 써가지고 그 안에 문자를 한 개만 집어넣으면 이거의 타입은 캐릭터, 뭐 문자다. 이렇게 쌍따옴표를 적고 여러 개의 문자열을 적으면 얘는 문자열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어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헛다운표든 쌍따옴표든 전부 다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라는 데이터 타입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var 스트링 2는 b. 네.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서 로그 탭 하신 다음에 type of my string, my string 아니죠? string 1.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고요. my string 2 이렇게 하신 다음에 둘 다 출력을 해볼 건데, 밑에 있는 거 요거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한글 문자를 적어 줘야겠죠. 얘도 스트링, 얘도 스트링이에요. 문자가 아닙니다. 캐릭터가 아니에요.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럼 둘 다 타입이
스트링이라고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참 또는 거짓, 네, true 또는 false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var, 자, 여기에 불린이라는 타입이고요. 네, 1은 true, var, 불린, 2는 false.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종류 중에서 참, 거짓이라는 데이터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true 또는 false라고 적습니다. 문자열, 이렇게 이걸 헛다운표나 아니면 쌍따옴표로 감싸주게 되면 얘는 문자열이 되는 거겠죠? 그죠? 하지만 그냥 바로 이렇게 키워드 마냥 쓰게 되면은 이건 참을 뜻하는 데이터, 밑에 있는 거는 거짓을 뜻하는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하나의 타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로그 하셔가지고 타입 오브 불린 1, 타입 오브 불린 2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린이 둘 다 찍힌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외에도 아직은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뒤에서 배울 뭐 함수라든지 아니면 뭐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뭐 객체라든지 뭐 배열, 뭐 널과 같은 추가적인 데이터 타입들이 존재해요. 걔네들은 타입 오브 했을 때 펑션 또는 뭐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지키게 될 거고요.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흔히 사용하는 세 가지의 데이터 타입을 한번 사용해서 그 타입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타입들이 잘 출력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첫 번째 챕터인 변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